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영롱입니다. 요즘에요, 이 카페를 가거나 밖을 좀 돌아다니다 보면 네. 저 사람 코인 투자하나? 저 사람은 주식 투자하나? 이런 게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표정에서? 네, 그러니까 뭔가 하는 행동이나 네. 표정이나 그만큼 시장 투자자들이 이제 뭔가 자산에 투자하는 이들은 그 시장의 분위기를 반영하는 걸 얼굴이든 몸이든 마치 리트머스 종이처럼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되게 공감 가는 포인트네요. 근데 생각해보면 저도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제 기분도 좀 오락가락 했던 것 같거든요. 출근해서 영롱앵커 얼굴 보면 오늘 뉴욕장 내렸구나 이런 느낌이 와요. 아니, 그렇긴 한데 다만 그때와 지금이 다른 가장 큰 차이점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충분히 이 고비를 이겨낼 수 있을 만한 정보력과 지혜와 유동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맞아요. 겁니다. 물론 요즘에 좀 흉흉합니다. 그리고 증시 떨어지는 거 보면 좀 살벌한데 대신 우리들은 또 이걸 이겨낼 수 있는 능력들이 있다라는 걸 이제는 받아들이고 인지를 하신다면 이 시장 조금 더 접근하는데 수월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도 같이 고민하면서 같이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한 시간 저희와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러면 투자뉴스 7부터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죠. 이 인플레이션과 높은 밸류에이션에 대한 우려로 미국 증시가 간밤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특히 다우지수가 1.36% 떨어지면서 지난 2월 26일 이후 가장 큰 폭의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오는 20일 삼성전자를 비롯한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을 다시 한번 초대해 반도체 공급망 점검 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미국 내 반도체 투자를 늘리라는 바이든 행정부의 압박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한미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시점이어서 삼성전자의 투자 발표 적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어제 개인 투자자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3조 5,554억 원, 코스닥 시장에서 5,008억 원을 순매수해 역대 네 번째로 큰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이 종목별로 보면 삼성전자를 1조 2,665억 원어치를 사들이며 전체 순매수액의 약 36%를 쏟아부었습니다. SKI테크놀로지가 상장 첫날 시초가 대비 26% 급락한 15만 4,50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증권가에서는 상장 이후 주가는 오버슈팅 과정을 지나서 3개월에서 6개월 후부터 적정 가치에 수렴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관련해서는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저희가 어제 이 시간 통해서 SKI테크놀로지 얘기도 드렸었는데 떨어지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무섭더라고요. 네, 거기다 뭐 수급적인 이 포인트들도 오늘은 좀 짚어볼 것들이 많으니까요. 부지런히 가보죠. 이어지는 투자 뉴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이버가 지난 1월 글로벌 웹소설 플랫폼 와패드 인수권에 대해 이달 초 인수를 완료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카카오 역시 계열사인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북미 웹툰 플랫폼 타파스와 웹소설 플랫폼 레디쉬를 인수하기로 결의했다며 발표했습니다. KT가 1분기에 5G 가입자 확대와 플랫폼 사업의 고른 성장에 힘입어 약 4년 만에 분기 최고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KT는 1분기 영업이익이 4,44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4% 증가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는 시장 전망치를 약 15% 웃도는 규모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한올바이오파마에서 수탁 제조한 6개 의약품에 대한 품목 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식약처에 제출한 안전성 시험 자료가 한올바이오파마에 의해 조작됐음을 확인한 데 따른 겁니다. 이렇게 투자뉴스 7 살펴봤고요. 이 중에서 전략 잡을 만한 이슈들 하나하나 추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반도체인데 조금 하소연 겸 답답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어제 2%, SK하이닉스가 5% 어제 하루 빠졌다고 제가 이걸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외국인이 어제 이 두 종목에만 2조 원어치 순매도했다고 어제 하루 일했다고 제가 이러는 게 아닙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지금까지 얼마나 슈퍼사이클이라고 해서 증권가에서도 전문가들도 좋은 얘기를 많이 내놨지 않습니까? 너무나 큰 희망 고문이 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삼성전자는 4개월째 박스권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고 왜 그런가? 근데 수치상으로 봤을 때도 지금 반도체 쪽 좋고 전망도 잘 나오는 게 맞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일단 반도체 수급 전망을 봤을 때
D램이든 낸드든 보시는 것처럼 수요가 올라가고 공급도 올라갑니다. 빨간색이 수요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올라가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뭐 증설력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증설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같은 표를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미국 내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계속 증설해라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증설에 대한 이슈들 계속 있거든요.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뭐 삼성전자도 평택에 뭐 20조에서 30조, 뭐 더 많게는 50조 얘기도 나오고 뭐 오스틴 공장에서도 또 30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TSMC, 인텔도 계속 증설을 한다고 하죠. 수요가 되니까 증설을 한다라는 건데 그런데 주가는 계속 못 간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생각을 하는 거죠. 증설이 너무 많이 이루어져서 나중에 공급 초과 이슈 뭐 이것 때문에 좀 반도체가 떨어지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반도체 가격 쪽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요. 반도체 가격 같은 경우에 앞으로 전망들 다음 표 보여주시죠. 계속해서 상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D램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요. 낸드는 보시는 것처럼 좀 떨어지긴 하지만 하반기 들어서 아니면 내년 초부터는 반등을 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약간의 차이를 한 번씩 보면 증설 때문에 가격 상승폭이 둔화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맞습니다. 낸드 역시 계속해서 인텔까지도 뛰어든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려감들이 있는 거죠. 다음도 함께 보시죠.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지수 자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3개월째 지금 떨어지고 있는 양상이거든요. 결국에는 지금까지 전망들은 좋았는데 증설이 많이 되고 그러면 가격이 예전 전망처럼 그렇게 빠르게 튀진 않을 거야. 증설 이렇게 늘려놨다가 나중에 정상화되면 어쩔 거야. 이런 우려감들이 커지는 거고. 뭐 반도체 지수가 이렇게 떨어지니 그리고 KRX 반도체 지수도 떨어지니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또 답답한 건 증권가나 전문가의 시각은 그대로라는 거죠. 여전히 10만 원 위의 목표가들이 나오고 있고요. 시장에서는 그래 하반기에는 나아질 거야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도무지 8만 원 선에서 벗어날 생각을 안 해요. 제가 세봤더니 딱 84거래일. 그동안 계속 8만 원 초반대에서 머물러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얘기는 좋다는데 왜 이렇게 안 가? 이 생각을 하게 되죠. 특히 이거 삼성전자는 뭐 스마트폰이나 가전 부분이라도 있지. SK하이닉스는 진짜 반도체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SK하이닉스 갖고 계신 분들은 삼성전자처럼 횡보만 했어도 좋겠다라고 생각하실 정도로 좀 힘이 떨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그렇다고 우리 포트폴리오에서 반도체 업종을 뺄 수는 없으니까요. 어떤 대안이 가능할지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쪽 봤고요. 반대로 호재성 이슈가 만발하는 쪽도 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소식인데 일단 콘텐츠에 대한 투자, IP에 대한 투자를 나날이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네이버 측에서는 와패드 인수 완료했어라는 소식을 전했고요. 카카오 측에서는 타파와 레디시를 인수하는 걸 최종 결정했어라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네이버 와패드. 와패드는 캐나다의 웹소설 세계 1위 플랫폼입니다. 그러니까 네이버 웹툰과 와패드가 만났을 때 웹툰, 웹소설 합쳐서 1위 플랫폼 결합이라고 하죠. 사용자 1억 6,600만 명을 확보했고 창작자 570만 명, 창작물 10억 개,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수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카카오가 이에 질세라 우리 타파스와 레디시 인수 결정했어 라는 소식이 전달이 된 건데요. 타파스는 웹툰 플랫폼이고 레디시는 또 소설 플랫폼입니다. 카카오가 투자한 금액만 해도 1조 원이 넘어가는데 정말 공격적인 M&A를 펼치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고요. 네이버가 이에 질세라 니네도 또 투자했어? 우리 여기 또 투자할 거야. 이러면서 이 문피아, 국내 웹소설 플랫폼입니다. 이 웹소설 등용문이라고 여겨지는 상당히 대중적인 곳인데 또 여기에 인수 나서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리고 있어요. 아직 네이버는 확정된 사안은 없다라고 하는데 문피아까지 가져가게 된다면 IP에서 그래도 네이버가 우위를 점하지 않을까 이런 시각들 나오고 있습니다. 왜들 이렇게 스토리에 돈을 쏟아붓고 있는지 그 이유는 다들 짐작하시잖아요. 보시면 네이버와 카카오는 스토리가 돈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원소스 멀티 유지의 핵심이 바로 이 웹툰과 웹소설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걸로 유료화 수익 나고 결국 광고나 IP 사업 연계해서 추가 매출을 낸다라는 거죠. OTT 시장이 내년에 뭐 73조 원 시장이라는데 이 시장을 노리겠다라는 건데 여기에 또 네이버와 카카오가 격돌을 한 거죠.
또 이 지겨운 고민, 네이버야 카카오야 이쯤 되면 네. 이 고민 지겨워서라도 내 예. 포트에 둘 다 담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그냥 10% 담을 건 나눠서 5%씩 담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부쩍 많아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진만 쌤은 과연 어느 종목을 택할까요? 한번 물어볼게요. 네, 잠시 후에. 잠시 후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KT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 반도체에서 너무 피를 토해가지고 맞아요. KT는 간단하게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그렇게 하락하는 장에서도 통신 3사 주가는 모두가 올랐고요.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50개 종목 중에서 CJ 제일제당으로 많이 오른 게 바로 KT였습니다. 실적 잘 나왔고요. 영업이익이 2017년 2분기 이후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미디어 콘텐츠 부분으로의 플랫폼 사업이 성장세를 보이다 보니까 요즘에 KT가 미는 게 디지코거든요. 어떤 플랫폼 사업자로서 확고한 입지를 더 다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에다가 금융 부분에서는 K뱅크에 대해서 연내에 추가 지분 투자 계획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이제 항상 통신 3사에서 제일 꼴찌했었던 KT였는데 올해 들어서는 정말 맹활약을 보여주고 있고 전문가들의 탑픽으로도 많이 꼽힙니다. 지금 시점에서 역시 주가도 많이 올라왔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세세한 전략도 한번 짜보도록 하죠. KT 같은 경우는 제가 육아휴직 갔다 왔잖아요. 네. 아기 낳고 돌아왔는데도 그 자리 그대로였어요, 주가가. 네. 근데 드디어 이제 3만 원, 2년 그러네요. 4개월 만에 올라섰다라는 소식이 들려서 이 탄력 받고 더 갈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전략 이어가죠. 예, 궁금한 종목들이 많은데요. 김진만 팀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주요 종목들에 대해서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 DHP 김진만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반도체에 대해서는 제가 앞에서 뭐 각종 수치들, 자료들, 전망들 다 보여드렸으니까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가 아무래도 좀 힘들다면 근데 증설 이슈는 거의 뭐 확정이나 아무런 전망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러면 그냥 반도체 장비주 쪽으로 가는 게 마음 편한 건가라는 고민도 있고요. 좀 어떤 전략 가지고 계세요? 반도체 슈퍼사이클 계속 얘기 나오는데요. 사실 주가는 지지부진합니다. 네. 왜냐면은 아무래도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이 공포가 계속 도달이고 있고요. 사실 이제 어제 좀 많이 밀렸던 게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많이 밀렸었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큰 폭의 하락은 사실 처음 보는 입장이었던 처음 봤는데요. 다행히도 이제 어제 잠들기 전에는 조금 불안했었는데 오늘 그래도 좀 했죠? 선방을 좀 네. 해주면서 그래도 조금 어느 정도 이제 어제의 하락폭을 만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 장비주들을 왜 봐야 되냐면은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투자를 해야 되는 기업입니다. 왜냐면은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매년 초 1분기, 2분기 때 증설 혹은 이제 추가적인 투자 계획을 매년 발표를 하는데 그 이유는 당연히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제 3, 4분기 때 조금 이제 메이저 이슈가 있었을 때 부각을 못 받기 때문인데요. 아무래도 이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1, 2분기 좀 보릿고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원래 비수기이기도 하고요. 올해는 특히 좀 이제 고점에서 많이들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조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유하시고 계신 분들은 조금 지금 힘든데 포기하시지 마시고요. 3분기까지 한번 보세요. 네, 그러면은 조금 더 이제 어느 정도 보릿고개 지나고 봄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유자들 입장에서는 홀드 관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신규 매수자분들은 강력 매수 추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분기까지 한번 기다려보자. 딱 3분기까지만 기다려 보겠습니다. 좀 반응이 왔으면 좋겠고 그 말씀드렸던 반도체 장비주에 대한 투자 의견은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장비주 같은 경우에는 보통 1, 2분기 때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구체적인 투자 방안이 나오고요. 3, 네. 4분기 때 계약 공시가 많이 나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담아두시기 딱 좋은 시점이고요. 뭐 이제 지수 공포는 계속 이어가고는 있지만 결국 이제 갈 종목들은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주 그 내에서도 본인들이 선호하는 종목 혹은 이제 영업이익이 잘 나오는 종목 아니면 삼성전자의 향이 짙은 한기나 하이닉스 향이 짙은 종목 이렇게 잘 선별해서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와 또 반도체 장비주에 대해서 이렇게 투자 의견과 어떤 시계열로 봤을 때 투자 적기라는 부분도 얘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인데요. 앞에서도 잠깐 얘기가 나왔었죠. 어떻게
네이버와 카카오에 대해서 조금 더 포인트 설명하실래요? 아니면 바로 둘 중에 하나 고르는 걸로 하실래요? 두 개 다 간단하게 네네. 설명을 하겠습니다. 왜 두 종목이 좋냐면요. 일단 사업 영역이 무궁무진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제 갑자기 이제 방송 콘텐츠를 하고 싶으면 그 방송 콘텐츠 기업을 인수를 하면 되는 거고요. 네.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장군멍군, 이제 와패드, 이제 타파스, 레시티 그냥 사업 영역이 워낙 넓다는 게 무슨 사업이나 할 수 있다는 게 두 플랫폼 기업의 장점이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사실 빅테크 기업들이 다 밀리는 거는 주가에서 밀리는 거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고요. 두 종목군 다 사실 1분기 실적이 다 뜯어보면 괜찮습니다. 나쁘지 않고요. 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1분기에는 뭐 이제 일회성 비용도 많고, 근데 카카오 같은 경우는 뭐 사실 그것도 없이 종목에 대한 뭐 영업이익도 너무 잘 나왔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좋을 거다. 지수가 밀리는 건 어쩔 수 없으나 이 종목들은 상승할 때 반드시 이제 크게 상승을 할 거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고요. 뭐 둘 중에 뭐가 더 좋냐고 좀 물어보면은 뭐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 비슷하지만 네. 조금 더 이제 베니핏을 말씀드리면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 상장을 정말 많이 합니다. 지금 예. 이제 가치가 무궁무진하다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 지분 가치가 부각을 받으면 네이버보다 조금 더 갈 수가 있다. 사실 시가총액도 네이버가 조금 더 높으니까 네. 조금 더 카카오에 조금 무게를 실을 수가 있고, 두 종목 다 좋습니다.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0%가 있으면 5% 사셔도 되고요. 네. 조금 더 낫다고 보시면 카카오가 조금 더 나을 수도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그래도 비슷한 무게감인데 여기서 조금 더 고르자면 탄력적인 측면에서도 카카오가 더 유리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저희가 어제도 사실 장영혁 팀장과 얘기를 말미하면서 네이버 카카오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15%, 20% 나가는 기업치고 우리가 너무 관심을 요즘에 못 받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다시 한번 좀 환기 차원에서 이렇게 해드렸으니까요. 앞으로 여러분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선 좀 시장 관심이 떨어지면서 탄력도 떨어지지만 추가적인 상승, 또 실적이 밑바탕되는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보도록 하죠. 두 번째 이슈도 이렇게 마무리 짓고 KT 해보도록 하죠. KT에 대해서는 의견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이거를 이제 통신사로만 부르기에는 이제 사업 포트폴리오가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KT에 대한 투자 의견도 제시를 해주시죠. 극저평가죠. 극저평가고요. 왜 저평가냐면요. 사실 통신업종에 대해서는 워낙 이제 주가가 많이 안 오릅니다. 왜냐면은 사업군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전에는 사업군이 되게 일정했습니다. 그냥 뭐 통신사, 그러니까 영업 뭐 사실 한국에 핸드폰 안 쓰시는 분들이 없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입자 수를 이제 나눠서 이제 3사가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보수적이었었는데요. 사실 이제 이번에 뭐 지니뮤직 등 KT 같은 경우 지니뮤직도 그렇고, 사실 이제 최근에 디즈니 관련 컨텐츠, 뭐 OTT 관련주로 사실 통신 3사가 많이 부각을 받는데, KT 같은 경우에는 워낙 저평가 받았던 게 그간 이제 좀 이슈몰이가 적었었는데요. 거기에다 KT가 최근에 뭐 K뱅크 관련 이슈도 굉장히 크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지니, 뭐 IPO 뭐 이렇게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이제 배당 관련 이슈도 굉장히 이슈가 될 필요가 있는 게, 워낙 KT 같은 경우는 배당 성향이 짙습니다. 즉 배당 성향이 높다는 거는 안정적인 수익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느리지만 배당 성향도 있고, 그다음 주가도 워낙 저평가이기 때문에 이제 뭐 고개를 든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뭐 K뱅크 관련해서는 뭐 사실 업비트라고 이제 한국 최대의 이제 가상화폐 거래소인데, 이제 업비트를 하려면요, 이제 KT가 이제 최대 지주인 K뱅크의 계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계좌 개설률이 정말 역대 최고라고 합니다. 그렇게 봤었을 때 KT의 뭐 겹호재라고 그러죠. 호재가 정말 무궁무진하고요. 주가 또한 많이 부담스럽지 않는 자리이기 때문에 뭐 이제 매수 의견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느릴 수도 있지만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라는 표현까지 곁드리고 싶네요. 네. 업비트에 대해서도 덕을 실제로 진짜 많이 봤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KT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고, 올해 초에 그렇게 주가가 많이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말씀해 주셨던 배당 수익률 그 매력이었잖아요. 배당 성향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KT도 주가 많이 올랐었는데, 그러면 통신 3사 중에서, 왜냐하면 LG U+도 어제 굉장히 탄력적으로 많이 올랐거든요. 통신 3사 중에서 탑픽 꼽으라고 하신다면 어떻게 전통적인 SK텔레콤일지 아니면 좀 생동하는 KT일지, 그 중간에서 실적도 그리고 사업성도 좋아지는 LG U+일지 그게 좀 궁금해지네요. 저는 셋 중에 뽑자면 KT를 꼽고 싶고요. 아무래도 이제 SK텔레콤은 뭐 이제 지배구조 개편 관련 이슈도 있고, U+는 그간 이제 워낙 이제 디즈니 관련주로 부각을 많이 받았는데, KT는 사실 부각을 많이 못 받은 편입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배당 수익, 사실 SK텔레콤이나 LG U+보다는 KT가 배당 성향이 훨씬 더 높고요. 그렇기 네. 때문에 뭐 셋이 따지자면은 KT가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표현. 하고 싶네요. 네. 마침 통신 3사 중에서 탑픽이 또 KT가 나왔으니까요. 역시 관심 있게 앞으로의 흐름들도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이슈는 이 정도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코너 속의 코너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의 집만 스픽은
2차 전지주 얘기를 하셨는데요. 좀 어떤 관점에서 어떤 포인트 갖고 계신 거예요? 이제 빅테크 규제 혹은 이제 고점에서 이제 이슈로 인해서 뭐 반도체, 2차 전지 굉장히 많이 밀렸습니다. 나스닥 보시면은 굉장히 생각보다 고점에서 많이 밀린 모습인데요. 뭐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사실 고점에서 많이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와서 지금 보시면은 1주에 혹은 2주째 계속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마음 속으로는 이제 소갈이 하시는 분들이 많을까봐 요 관련해서 전망 어떤지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네. 2차 전지 관련 이슈는 계속적으로 나올 겁니다. 지금 왜 부진하냐 그러면요. 테슬라가 전체적으로 많이 빠졌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이제 전체적인 시장 주목도가 2차 전지 혹은 이제 반도체보다는 여행, 그다음에 뭐 기타 이제 여행, 그다음에 백화점, 화장품 등 컨택 관련주들로 많이 쏠리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매력도가 많이 떨어져 보이는데 이때가 매수 찬스입니다. 당연히 ESG 경영도 그렇고요. 전 세계적으로 2차 전지 관련 이슈, 그다음에 뭐 전기차 관련 이슈들 당연히 섹터 자체가 성장을 더 많이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선점해 두시는 그런 이제 지혜가 필요할 때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좀 좋은 종목들 가져와 봤는데요. 예. 일단은 총 3가지로 이제 첨보, 포스코케미칼, SKC인데 보통 이제 2차 전지 관련 소재 관련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실적 또한 전제로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 실적이 기본적으로 바탕이 되는 종목들을 깔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첨보를 이제 최고픽으로 하는 이유는 이제 1분기 실적이 안정적인 실적을 달성을 했고요. 거기에다 이제 추가적으로 공장을 증설을 했는데 요 효과에 대한 증설 효과가 이제 2분기 때부터 이제 반영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조금 더 탄력성이 붙지 않을까 그런 이제 이슈와 함께 목표가는 24만 원 제시드리고 싶고요. 이게 선호도 순입니까? 오늘은 또 선호도 순으로 좀 가져와 봤습니다. 1, 2, 3이?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1, 2, 3이고요. 첨보가 이제 제일 좋은 거. 첨보 이제 메인 보시면은 이제 실제 사업군 영업이 꽤나 이제 매력적이기 때문에 예.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 포스코케미칼은 양극재, 음극재 강자입니다. 원래는 되게 이제 시장 주목도가 떨어진 종목이었는데 왜 그랬냐면은 실적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사실 이제 포스코 내에서도 조금 밀리는 그런 입장을 보였었는데 포스코의 정말 전폭적인 지지와 함께 정말 이제 탑픽으로 올라섰고요. 뭐 워낙 공장 증설도 많고 GM이나 포드에 직납입하고 하자고 이제 그쪽 회사에서 먼저 올 정도로 좀 인기를 많이 끌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 19만 원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SKC라고 이제 동박 관련 기업인데요. 사실 SKC도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는 최근에 이제 뭐 MSCI 편입 지수 관련해서 SKC도 포함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고요. 사실 1Q의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즉 좋았다는 얘기고요. 이 종목을 또 사실 이제 선호도 순이지만 다 좋은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최근에 뭐 안 좋은 이슈로 인해서 거래 정지가 좀 있었는데 그 부분 때 오히려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조금 더 매력도가 있을 수도 있다. 목표가는 이제 18만 원 제시드리고 싶습니다. SKC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저희 프로그램에서 참 여러 전문가들에게 좀 얘기가 되고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흐름들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만 추가로 시청자 종목 상담 겸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저희 유튜브 채팅창에서 박형숙님께서 포스코케미칼을 이미 갖고 계시대요. 그런데 오늘 팔려고 하셨는데 좋게 얘기하셨으면 좀 더 가져갈까라고 좀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서 이거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오늘 주가 하락하면 괜히 욕먹는 거고 올라가면 본전인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앞으로의 전망대를 녹여봤을 때 보유자들은 포스코케미칼 어떻게 해야 될까? 좀 어떤 의견 가지고 계세요?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어느 정도 만약에 이제 위쪽에 계시다면 이제 매도, 왜냐면 느릴 수도 있습니다. 2차 전지가 주도 섹터가 아니기 때문에 느릴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제 매도하시고 차라리 다른 종목이 조금 더 급등 혹은 이제 급락은 안 되지만 이제 조금 더 이제 주가적 유동성이 있을 수도 있고요. 만약에 좀 오래 보시는 분들께서는 더 사셔도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오래 보유하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박형숙님이 생각하고 있었던 기존의 계획을 그대로 실행하셔도 크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끌어모으셔도 된다고 하니까요. 다른 분들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슈들까지 살펴봤고요. DB금융투자 DHP 김진만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